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이번 1학기 시험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온도 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초반에는 비교적 익숙한 문제가 이어졌지만 마지막 몇 문제에 도달하면 계산량과 조건이 한꺼번에 늘어났습니다. 결국 후반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과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오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어려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2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두 시험의 공통점은 초반 흐름이 비교적 무난했다는 점입니다. 기본 개념과 익숙한 유형이 먼저 나오다 보니 시험이 예상보다 평이하다고 느낀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4개에서 5문항의 심화 문제가 몰리면서 앞에서 사용한 몇 분이 후반부 풀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방심한 순간 시간이 부족해지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2차 함수가 5문항, 다항식이 4문항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18번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지만 19번부터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2차 함수 심화 문항에서는 공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고 최대와 최소가 생기는 조건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정확히 그려내야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을 늦게 잡으면 계산량까지 겹치면서 시간이 빠르게 소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고사는 마지막 4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간을 관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기말고사는 행렬이 9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의 수와 조합에서도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간고사가 긴 식을 정리하는 계산력에 가까웠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 사이에서 모순을 찾고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는 논리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한 가지 상황을 빠뜨리거나 중복해서 세면 답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행렬에서도 단순 계산보다 반복되는 규칙을 찾거나 여러 조건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심화 문제가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이 방향을 알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집중력 소모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기본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준비하는 방법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본 유형은 풀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뒤쪽 문제를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너무 빨리 해설을 확인하는 습관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답을 보기보다 조건을 다시 적어보고 가능한 경우를 백지에 직접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쌓여야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후반부까지 갈 시간이 부족했다면 기본 문제의 속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시간은 있었지만 조건을 자주 놓쳤다면 풀이 전에 조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앞부분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여유를 후반부 문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